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진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역사 2.0 유튜브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진여사 한국사 1번 학습지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글을 쓰기 이전의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사시대를 거쳐서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다투었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가 함께 존재했던 남북국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 그리고 이후 조선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조모모 선생님께서 역사 1,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예정입니다. 저는 역사 2 과목을 맡아서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 후기의 개항과 괴혁,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역사 1, 역사 2 과목의 내용이 구분되니 학생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새 나라의 새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새 나라인 조선의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특히 알아둬야 할 핵심 단어 두 개는 바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국사 교과서 412쪽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교과서 412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가 있을 것입니다. 1392년 건국되어 1910년에 멸망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27명의 임금들의 순서와 그 명칭을 정리해 놓은 연표입니다. 1대 임금 태조부터 27대 임금 순종까지 총 510년의 조선 역사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1대 임금인 태조부터 9대 임금인 성종까지의 시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사 학습지 1번의 뒷바닥을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학생들은 빈 공간의 세로줄을 긋고 각각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육조직계자라는 이름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라는 조선의 제도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조선시대 여러 임금들의 제도정비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의정부 서사제의 한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의논하는 부서가 일을 맡는 제도라는 뜻인데요. 자, 우선 의정부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죠. 의정부라는 단어의 뜻을 한자로 표현하면 정치를 의논하는 부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의정부는 이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를 말하는 보통명사로서 고유명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즉 의정부 서사제란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가 일을 맡아서 하는 제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임금, 왕입니다. 이 임금 아래에 나라 정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 밑에 결정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구인 육조, 6개의 부서입니다. 육조가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에서 국왕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의정부에 명령하면 의정부는 그 내용을 육조로 전달하게 됩니다. 육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가 이 내용을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왕, 의정부, 육조 사이에 나라 업무 체제가 운영되는 이러한 방식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도 아래에서 왕,
신하가 있다고 칩시다. 왕의 권력, 우리는 이것을 왕권이라고 합니다. 신하의 권력, 우리는 이것을 신권이라고 합니다. 왕과 신하의 힘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의 균형이 쏠려 있었을까요? 의정부 서사제도 아래에서는 왕과 신하의 힘이 서로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바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정부 서사제도의 운영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사학습지 1번 뒷바닥을 다시 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사전에 나눠놓았던 칸이 뭐일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칸 중에서 첫 번째 칸에 의정부 서사제 내용, 선생님이 조금 전에 메모했던 의정부 서사제 내용을 함께 필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 마무리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도인 육조직계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6개의 관청이 바로 아뢰는 제도다. 아뢰는 것은 보고하다는 것입니다. 6개의 관청이 바로 아뢰는 제도. 자, 이 6개의 관청, 육조는 의정부 아래에서 실질적인 일을 실행하였던 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조가 나란 일을 하다가 무언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랜다 라는 뜻에서 이 아랜다, 보고의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왕? 의정부?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육조에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육조직계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왕과 신하 중에서 힘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측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놓고 교과서에서는 왕의 권력,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육조직계제 내용을 한국사학습지 1번의 뒷면 오른쪽 칸에다가 예쁘게 그려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올 수 있는데요.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각각 왕권 강화, 왕권의 신권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라는 부서는 여러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3사람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이 가장 높은 3사람의 신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 3개를 바로 삼정승이라고 부릅니다. 삼정승은 각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이 삼정승이 일하는 의정부가 나란 일을 결정하고 왕에게 보고하거나 왕의 명령을 받고 한 번 더 검토한 이후에 육조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조직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거나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하의 권력보다 왕의 권력이 강하다. 즉 왕권 강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이 건국된 이후 초창기 여러 임금들의 제도 정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자, 1392년 건국된 조선은 기존 고려가 사용하였던 여러가지 제도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임금을 초대 임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태조 임금 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임금, 다른 말로는 이성계라고도 부릅니다. 태조 임금의 본명이 정확히 말하면 이성계라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의 유명한 무신, 고려를 다른 적들에게서 구한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오늘날의 개성이었던 오늘날의 개성이라고도 부르는 개경이었습니다. 태조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새나라 조선이 건국된 이후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새로운 수도가 바로 한양, 오늘날의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천도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천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수도를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수도를 기존의 개경에서 한양으로 전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조선을 건국할 때 여러 사람들이 태조 임금을 도와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이 주도하여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 여러 가지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모습 또한 태조 임금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대 임금이었던 태조 이성계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아들들 간에 권력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1차, 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1차, 2차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다른 형제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결국 3대 임금 자리에 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임금으로 오르면서 태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을 물리치고 왕자리에 오른 태종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였던 태조 이성계 때는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이 나라 일을 주도하면서 왕의 힘이 너무나도 약해졌다. 나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권력을 신하들이 아닌 왕에게 쏠릴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정도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쨌거나 왕권 강화를 결심한 태종 이방원은 육조직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육조직계제라는 제도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의 대표인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로 직접 내려오고 육조의 보고 체계 또한 국왕에게 직접 올라가는 제도 육조직계제를 태종 이방원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병들을 혁파하였습니다. 사병 혁파를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노렸는데요. 사병 혁파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사병은 나라의 군사가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소속된 군사들이 아닌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위협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없애게 됩니다.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를 없앤다라는 단어를 혁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병혁파라는 제도를 태종 이방원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왕권 강화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또한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호패법을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을 파악하였습니다. 자, 우선 호패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호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을 새겨넣은 나무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사용되었던 호패입니다.
호패를 자세히 보면 당시 이 호패를 들고 다녔던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인물의 출생 연도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호패는 우리가 오늘날에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패법을 통해서 전국의 인구를 제대로 파악한 태종은 세금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세금을 충실하게 거둘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튼튼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에게는 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 넷째 성녕대군이었습니다. 넷째였던 성녕대군은 몸이 아파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 세 아들들이 오손도수 사이좋게 궁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리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다시는 조선의 궁궐에서 형제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을 다음 임금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다음 임금의 후계자를 세자라고 부릅니다. 세자가 된 양녕대군은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차츰차츰 공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 또한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태종 이방원은 충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게 됩니다. 이 셋째 임금이었던 충녕대군이 왕자리에 오르자 바로 4대 세종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 임금은 3대 임금이었던 태종 임금은 왕의 권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 임금은 무리하게 왕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왕의 힘과 신하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였던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의정부 서사제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경련을 실시하여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어내었다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집현전은 세종 때 실시되었던 학문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집현전으로 불러 모아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련은 조선의 수많은 신하들이 왕과 함께 공부하면서 정치를 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집현전, 경련제도를 통해서 세종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당시에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붉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고려 말의 경계선에서 조금 더 새롭게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영역까지 조선의 땅을 넓혔습니다. 이때 조선의 땅을 넓히면서 설치하였던 군사적인 진영 그리고 행정구역을 각각 4군 그리고 6진이라고 부릅니다.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임금 세종대왕이 사망하고 5대 임금 문종이 오릅니다. 문종은 몸이 약해서 금방 사망하게 되고 어린 나이였던 세자가 새롭게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인물이 바로 6대 임금이었던 단종이었습니다. 6대 임금이었던 문종에게는 수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양대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이 죽을 때 수많은 신하들에게 어린 임금인 단종을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종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은 결국 다른 신하들을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처단하고 단종 임금까지 왕자리에서 쫓아내면서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인물이 바로 7대 임금이었던 세조인 것이지요.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조카까지 왕자리에서 쫓아낸 이후에 왕이 된 세조 임금은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부터 실시되었던 경연제도 그리고 집현전 설치되었던 집현전도 폐지하게 됩니다. 육조직계제의 모습입니다. 세조 임금의 여러 업적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경국대전이 무엇이냐? 한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 수많은 제도들이 여러 임금에 거쳐서 조금씩 완성되어 왔습니다. 세조는 이런 조선의 제도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법전으로 펼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경국대전은 세조 임금 때 그 편찬이 시작되지만 세조 임금 때 끝이 나지 않고 세조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9대 임금 성종의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임금은 이미 폐지되었던 집현관을 계승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기구의 명칭은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경연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킴으로써 왕으로서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홍문관의 한자 명칭입니다. 큰 글을 연구하는 집, 학문을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종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7대 임금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의 이름 기억납니까? 그렇죠.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이 9대 임금이었던 성종시대에 완성이 되면서 조선의 통치제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사학습지 뒷바닥에 있는 경국대전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고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서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의 제도가 완성되었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습지 뒷면에 다음과 같은 글과 그림이 있을 겁니다. 국왕에게서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의 명령을 전하거나 육조가 의정부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 육조는 각기 자신의 직무를 의정부에게 품위하고 의정부는 왕에게 아뢰어서 육조에게 보내어 시행한다. 이 제도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했던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학습지 빈칸에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정부의 사무를 나누어 의정부의 일을 육조의 귀속, 육조에게 넘겼다라는 뜻이죠.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의정부가 담당했던 일은 오로지 이러이러한 것뿐이었다. 상대적으로 여러 일들을 왕이 직접 육조에게 내렸던 이 제도를 우리는 바로 육조직계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116페이지를 펴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서는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태조 이성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 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임금 세종 때의 여러가지 제도 정비 모습입니다. 세종 이후 5대 문종 그리고 단종을 거치면서 7대 임금 수양대군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세조의 제도 정비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대 임금 성종 때의 제도 정비 모습입니다. 교과서 11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제도 운영 모습을 각 시대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태종실록, 태종시대의 일을 기록한 조선시대 역사서입니다. 태종시대에는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세종시대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었고 세조시대에는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조선 초기 여러가지 제도 정비의 모습을 임금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태조,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성종까지의 제도 정비 모습을 살펴보았고 특히 각각의 제도 정비 과정에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방향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도가 정비 완성된 이후 어떠한 중앙제도를 실시하였는지, 어떠한 지방제도를 실시하였는지, 관리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는지 등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